이재명 경기지사가 쩔쩔매는 독한 여성이 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예.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여성, 여자 하면은 당장 김부선 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김부선 씨 요즘도 뭐 저기 하다못해 위자료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쌀 한 가마라도 보내라. 뭐 이래가지고 또 지금 민사소송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임종석, 정청래, 문성근 등 여권 쪽 인사들까지도 다 소환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김부선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것이 그 발언 내용이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서 한 얘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이재명 경기지사는 팔팔 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로서는 김부선도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배우 스캔들. 예.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터져 나온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근데 이 지사는 김부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인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사는 또 단호히 부인할 줄 아니까 예? 예. 칼로 무자르지 탁 잘라가지고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다음 그런 또 재주가 있으니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도 또 캐릭터가 독특하죠.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인도 철저히 믿어주는 것 같아. 이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가 안만 떠들어도 그 배우 김부선 씨가 안만 떠들어도 지금 그냥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보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정치인이 이런 스캔들에 얽혔다면 아마 정치에 지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요. 그냥 살아남지 못했죠. 예, 이재명 씨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뭐 김부선 씨 외에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는 저격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격수 하면은 지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구 출신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국민의힘 내에서 시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이 초선의 파워를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특히 전에 본회의 5분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윤희숙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씨가 보니까 경제 전문가잖아요. 콜롬비아 출신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 연구원 교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데 지적으로도 경제적 분야에서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겠지만은 또 하나 말을 굉장히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을 바로 찔러가지고 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찔러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말을 잘했잖아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분명히 탁 던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다는 내가 자칫하다 바보 된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가만 보니까 이재명을 갖고 놀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격수가 아니고 이재명 선생이야. 스승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윤희숙 같은 참모를 진짜 둬야겠구나. 논리적으로 보면은 윤희숙 의원의 말이 거의 맞아요. 우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에 못 가는 그런 청년들에게 세계 일주는 아니고 세계 여행비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과연 이게 합당한 아이디어고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철학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지나가는 얘기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비전도 책임감도 없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고. 이재명 지사를 보고
그 당신 식견을 보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선정적 낚시하지 말라는 거지. 1,000만 원 줘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보리밥을 가지고 저 자기 대통령이라는 저 잉어 낚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대학 교육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재를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대학을 갈 필요 뭐 있냐.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고등학교만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대학 갔냐는 식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국민 교육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다 대학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또 현장에서 현장을 지켜야 될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윤희숙 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 이건 정의에도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는 건데 그 차이가 너무 좁혀지면 그다음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 교육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도 하고 해서 점점 앞으로 국가 장려를 줘서 연구 개발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그 의미가 줄여져 버리면 이 국가 발전이 큰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당신은 시대적인 그런 어떤 시대 자체를 읽지 못하는 그런 식견 정도 가지고 괜히 젊은 애들 보고 선정적으로 낚시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 이걸 가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졸을 조금 이렇게 부추겨주고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고졸과 대졸 간의 어떤 그 학력 격차 때문에 임금이 차별화되는 거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대책의 일환이 기껏 1,000만 원씩 나눠줘 갖고 세계 여행 다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볍게. 고졸이 왜 대학을 못 갑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력의 부진으로 인해서 못 가는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못 가는 경우는 돈이 없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에 갈 돈도 없고 그걸 대줄 만한 부모의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주면은 그런 사람들 지금 당장 100만 원, 10만 원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지 지금 세계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전혀 현실 부적합한 얘기를 하는 거고 윤희숙 의원 말대로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재 양성,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자기는 그러면 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받고 대학을 그렇게 기를 쓰고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이제 이것은 우리 시대 최대 과제가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제 지금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보다 양질의 교육,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이걸 받고 그다음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도의 무슨 과학 기술이라든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걸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니까 대학이 할 일이거든. 근데 그거 필요 없다.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무슨 상관이야 이래버리면 그건 이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냐면 대학의 질을 더 높이도록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대학의 질은 더 안 높이고 자기들 입으로도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은 자기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쉽게 자기 재치만 믿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우리는 앞으로 대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아주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현장을 지키는 당연하죠. 어느 뭐 자동차 회사든 무슨 회사든 가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구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분장된 게 인격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격은 똑같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이제 인식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대졸하고 고졸로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 꼭 인격 가지고 이제까지 무슨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분하듯이 스스로 그렇게 구분 지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젊은 사람들, 대학 못 간 사람들 1,000만 원 주고 인격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 짓을 해서는 안 되죠. 1,000만 원은 자기 쌈짓돈에서 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많은 재원은 또 어디서 날 것이며, 서서 1,000만 원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행 갔다 와서 나 대학 가겠다 하면 또 어쩔 것이며, 그걸 다른 데로 소비를 해버리면 또 어쩔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라면 임금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금 고졸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고졸이 거의 취업이 아주 그냥 취업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 협약식에서 얘기를 해야지. 1,000만 원씩 나눠줘 갖고 펴오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 때 그 고졸들 좀 지원한다 해갖고 은행에도 문턱을 높이고 또 각 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도 고졸 취업을 어떻게 하라고 또 뭐 몇 프로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키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MB 정부 때 했던 추진했던 건 싹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어서 고졸 취업난을 겪고 있잖아. 대졸은 또 물론이지만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아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얘기하다가 지금 윤희숙 의원한테 크게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뿐 아니잖아요. 재산세. 그거 이제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 벌금 물 때. 벌금제죠. 핀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뭐 핀란드 가봤는데 거기서 그 설명을 하는데 재산이 아니고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윤희숙 의원한테 또 당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지사가 실력도 없이 말이지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면서 여행을 바라는 그런 손님 실수 정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또 준엄하게 그랬거든. 그때 윤희숙 의원이 하는 말이 난 지금 이 지사 실수 기다릴 만큼 한가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철학 이런 그 귀하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럴 때 이 지사가 그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뭐 연구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사 그래도 아주,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겠는데, 그걸 또 톡, 자기 재치를 믿고 또 톡, 이렇게 반박하니까, 오히려 윤희숙 씨한테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재산 비례 벌금제도 재산이냐 소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윤희숙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한 것은 보편복지 아니었느냐, 선별복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자기의 캐치프레이즈, 가장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벌금에 대해서는 보편이 아니고 선별로 소득으로 하자.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 철학의 빈곤이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걸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데 뭐 재산이면 어떻고 소득이면 어떠냐 그렇게 뭐 하지 말고 그러면 공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뼈아프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같은 이를테면 이 논리의 일관성을 갖추든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든 철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보편적 복지, 이때는 선별적 벌금제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그럼 보편이면 전체를 보편적으로 보든지 그 국민을 볼 때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든지 아니면 선별적 기준에 의해서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예? 그때 달라요. 이런 정책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지역화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그래가지고 뭐 그걸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학 언론에 보면은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높이는 것은 사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예. 그게 이제 가장 경제학의 원론인데 당신들은 경제학의 원론 그거 자체도 무시하는 새로운 신경제학을 내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학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을 외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 같으면은 그런 지역화폐 문제의 단점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내놔야지 그 지역에 경기도면에 영합하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좋다 이렇게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연달아 아주 강펀치를 맞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도 옛날 박원순 시장도 그랬지만 이게 그런 지역화폐 이런 건 또 지역 무슨 카드 이런 것은 아이디어 상품이지. 근데 아이디어 상품 이건 그야말로 아까 보편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보편적인 그 유통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기들이 그 경기도 안에서만 또 그것도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조건 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부산에 가서 쓸 수도 없고, 예? 서울에 가서 물로 쓸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자기들의 아이디어 상품에 불과하고 그건 오히려 이 자기들 도민들이라든지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건 뭐 전에도 보니까 뭐 저기 이 카드 사용료 완전히 카드 뭐니까 떼는 거 상점에서 떼는 그거 완전히 제로를 해주겠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 몇 푼 그걸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유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 그걸 행정력으로 억지로 민다고 해서 유통이 행정으로 딱 하면 저절로 자기들 편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줄 서집니까? 아니죠. 그 남양주시장하고 지금 아주 갈등을 빚는 것도 그거일 거예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는데 남양주시장이 나는 현금으로 지급을 전에 안 한다겠다가 그것 가지고 지금 갈등을 빚어가지고 서로 뭐 고소 고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라는 것도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 지역화폐 사용해 본 사람 보면은 1,000원 쓰고 2,000원 쓸 때마다 경기 홍보 그 문자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 지사가 어쩌고 이게 하나의 선거 홍보 수단. 개인의 어떤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되는 게 아니라 쓸 때마다 당신이 얼마 남아있고 이게 경기도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거 계속 오니까 지역화폐 10만 원짜리 받으면은 그거 다 쓰는데 보통 30번 이상의 30번의 그런 문자라든가 뭐 홍보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 표 얻기 위한 정책 홍보 내지는 득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재치를 부려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말하자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캠프가 생기면 그 캠프 실무자들이 할 일이고, 리더가 그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뭐 정치적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맨날 그런 재치 상품, 아이디어 상품 그런 데나 의존하고 말할 때도 바로 그런 재치 있는 뭐 재치 문답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꺾는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영리함을 드러낸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큰 지도자로서는 전혀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경기지사를 떠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힘 내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머리 깎고 무슨 단식하고 그런 것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런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감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또 부추겨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야당도 과거 야당도 말이죠.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나서거나 반격하고 나서거나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돼. 말싸움만 돼. 말싸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주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또 그 지식 그 분야 지식에 있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쉽게 잘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죠. 저절로 돋보이고 저절로 충분하고 훌륭한 반격이 되거든. 근데 윤희숙 의원이 요번에 최근에 그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정말 공부 좀 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말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튀듯이 반격하고 나서지 말고 한 걸음만 물러서가지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반대 논리, 자기가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의회 정치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무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아주 잇따라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번번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말싸움이 아니라 정말 논리로 정책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